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현재 아파트 부동산 주택 시장을 봤을 때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뭐 이제 가격 하락을 멈추고 반등할 것이라고 봅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가격의 흐름을 예측한다는 것은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가격 예측을 맞출 수 있다면은 우리가 뭐 돈을 못 벌 이유가 없죠. 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을 맞출 수 있다면 내년에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지금 사서 내년에 팔면 되는 거고, 내년에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예측을 맞출 수 있다.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은 그냥 확률로 얘기하는 거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뭐 이렇게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뭐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있냐면 바이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바이플레이션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재화들, 그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바이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한다는 거죠.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본다 이거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는 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 가격 하락이 멈춰서 다시 반등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한다는 것이 제가 보는 시장 분석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저는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예측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가격 하락은 어쩔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970년대 강남 개발이 되면서 지금까지 약 50여 년 동안 계속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 가격 상승은 그냥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랬다는 얘기죠. 지금 20대, 30대 그런 젊은 친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제 하향하는 시대가 됐다. 그죠? 주택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하향을 할 거다. 근데 이 하향이 그냥 일직선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지만 계속적인 우하향의 모습, 계속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락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2050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약 170만 정도, 170만의 인구가 없어질 거다,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800만 명, 지금 한 9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800만 명 아래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7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의 인구인지 잘 모르겠죠. 서울에는 약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구의 평균 인구가 약 35만 명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5만 명, 37만 명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170만 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5개 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울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에 5개 구, 거기에 살던 인구들이 싹 사라진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그죠? 많은 주택 시장에 변화가 있을 거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그 국토정보공사라고 있죠. 옛날엔 지적공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공기업에서 시장 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205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 보급률이 약 140%라고 합니다.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현재 그 주택 보급률은 약 한 105%입니다. 105%. 우리나라 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105% 정도가 되는데 2050년이 되면 주택보급률이 약 140%가 된다는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고, 그죠?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보급률은 140%가 된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금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큰 트렌드가, 큰 변화의 흐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결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렌드가 변하는데 무슨 트렌드냐?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 트렌드가 왔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놓으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자산 투자를 했고, 그죠? 그 투자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런 시장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이 되면,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하락하는 시장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그 변화들이 나타날 겁니다. 부동산 경매, 부동산 중개, 부동산 개발, 부동산 마케팅, 이런 각 분야의, 부동산의 각 분야의 변화가 이제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산업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가격 하락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많게는 5개 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은 140%가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누가 봐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가격 하락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